만난 사람과 결혼하여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2년 후 저에게 쌍둥이 딸이 생겼고 남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다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든든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우리 딸들은 공부도 잘하여 고등학교에서도 서로 1, 2등을 다투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권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따라갔어야 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집에 홀로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래도 같은 대학교에 갔으니 둘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두 딸은 성향이 완전 달랐습니다. 첫째 딸은 내성적이고 말수를 아끼는 성격인 반면에 둘째 딸은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편이었죠. 또 저와도 사이도 무척 좋아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딸들이 사는 자취방에 가서 같이 데이트도 하고 쇼핑도 하고 거의 한 몸처럼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말에 딸들 집에 가려고 짐을 챙겨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토요일이라도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나란히 공부하던 두 딸이었는데 첫째 딸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방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아야 하고 부르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르르 떠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딸애가 그렇게 떠는 걸 보니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야 지아야? 왜 그래? 어디가 아파? 하고 물었더니 한 20분을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떨다가 갑자기 평소와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아야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지아는 저에게 엄마 놀랐지? 가끔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 이렇게 오한이 드는 것 같이 떨릴 때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불 덮고 누워있으면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괜찮아지더라고. 하며 저를 안심시키며 웃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정말 그런 것일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지아가 졸업하고 1년 정도 취준생을 하며 준비를 하더니 직장에 들어갔고 거기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정말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애라 남자는 만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둘째인 시아보다도 먼저 연애를 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무렵 지아는 저에게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너무 서운했어요. 한 번도 그런 티를 낸 적이 없었고 워낙 붙어 지냈기에 갑자기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시아와 저는 너무한 거 아니냐, 좀 더 늦게 가라 계속 타일렀지만 지아는 완고했죠. 그렇게 지아의 예비 남편인 재준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지아가 참 보는 눈은 있구나 싶었긴 했지만 그래도 딸이 조금 더 늦게 갔으면 싶어서 재준이를 따로 불러 우리 딸 너무 일찍 가는 것 같다고 아쉬우니 3년만 더 기다렸다가 가는 건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재준이는 지아가 사실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황장애라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를 못해서 어버버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재준이는 저에게 지아가 그걸 앓은 지는 꽤나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제인 시아 씨에게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렇게 내가 내 딸에게 애정만 있었지 정말 제대로 된 돌봄을 하지 않고 있었던 무심한 엄마였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 뒤에 재준이가 했던 얘기를 정리해보면 지아가 대학교 4학년 때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원하던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불안해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도서관에 가서 시간이 늦은 줄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미친 듯이 뛰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손발이 저리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119에 전화해 응급차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응급차에 실려가는 와중에 조금씩 진정이 됐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한 달 주기로 그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주변 친구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지아에게 혹시나 심장이나 이런 곳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냐,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검사를 받아봤지만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취업을 준비할 무렵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봤는데 공황장애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지아는 처음에는 부정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긴 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발작을 일으키는 횟수가 거기서 말하는 만큼 자주 있지도 않아서 그냥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지만 않으면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재준이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필 입사했던 회사는 잦은 야근에 과도한 업무로 정말 잠만 자고 출근하는 그런 일상들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지하의 증상이 심해졌고 재준이는 지하의 증상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고 했죠. 그래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고 지하는 약물 치료도 받고 인지행동 치료도 같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초기에 발견했다면 약물 치료로 한 달 안에 잡을 수 있는 증상인데 너무 오랜 시간 치료를 받지 않아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적어도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답니다. 그런데다가 처음엔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막히는 그런 증상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나타났는데 지금은 수시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죽을 것 같은 공포도 느끼게 되고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두려움까지 느끼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며 확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라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들에 지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어 교정하고 행동을 바로잡는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황기록표나 기분기록표 등을 작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하 스스로는 본인 상태를 기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공황장애를 오래 앓고 있어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재준이가 옆에서 도와주게 되었다고 해요. 이 말까지 듣고 나니 저는 재준이에게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재준이가 지하를 너무 빨리 데려가는 것만 같아 서운했는데 오히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네에게 내 딸을 보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드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준이는 안 그래도 지아가 자신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걸 보고 결혼은 아직 이른 것 같다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약물 치료 받으며 점점 호전되는 지아를 보면 완치를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고 만약에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지켜주고 싶구나 이런 굳은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제가 더 결혼하자고 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니. 하며 활짝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첫째 딸 지아는 25살에 5월에 신부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도 했고 워낙 자매 사이가 끈끈했던 터라 시아도 자주 지아의 집에 드나들었죠. 지아는 점점 호전되는 듯해 보였는데 어느 날 둘째 딸 시아가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함께 놀란 가슴으로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거리를 정말 신호위반까지 해가며 전속력으로 밟아 병원에 도착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했고 시아도 그냥 가끔 가슴이 먹먹하고 메스꺼리거나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긴 했어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그냥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하며 넘기더라고요. 그런 시아를 바라보는 지아가 조심스럽게 혹시 시아야 너도 공황장애가 아닐까? 내가 처음에 딱 그랬거든. 너도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때? 라고 시아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시아는 언니 나 성격 엄청 좋은 거 알잖아. 나는 특별히
스트레스도 그렇게 크게 안 받고 훌훌 털어버리는데 설마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렇게 그냥 컨디션 문제로 넘기려고 했는데 시야가 부쩍이나 그런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결국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고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통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쪽이 공황장애를 앓을 때 다른 쪽 역시 공황장애에 걸릴 확률이 45% 정도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야와 지아 둘 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지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시아는 그런 지아를 보며 언니, 그깟 공황 나는 금방 극복할 거야. 나 성격 좋은 거 알지? 걱정하지 마. 지켜봐봐. 나 2주면 이겨낼 수 있을걸? 하며 너스레를 떨었고 지아도 성격 좋은 시아를 보며 그래, 너는 나랑 달리 분명 금방 나아질 거야. 그래도 미안해. 라며 서로 안아주었죠. 그러고 보니 옛날에는 이런 병명은 없었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도 비슷한 증세를 몇 번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10분이면 가는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결혼한 후에도 늘상 찾아뵙고 밥도 자주 먹었었고 시아와 지아를 정말 너무 예뻐하셨죠. 그런 아버지를 가끔 보고 있다 보면 숨을 헐떡거리시며 가슴을 부여잡고는 방으로 들어가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검진을 받으셨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 보니 별다른 치료 방법을 모른 채 그렇게 지내셨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던 아버지가 사람들이 집에 다수가 찾아오면 그런 증상들을 보이셨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점점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엄청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고 10분 정도 쉬시면 또 괜찮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가 매우 잦아져 걱정스러울 무렵에 제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버지는 손녀들을 보고 기운을 차리신 건지 증상들의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시아와 지아를 이런 복덩이들 하면서 그렇게도 예뻐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죠. 아무튼 다시 지아와 시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지아는 시간이 흘러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시아는 조카 바보가 되어 더 부쩍 지아와 가깝게 지냈죠. 그렇게 시아도 지아도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로 공황장애와는 점점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가 계속 속이 메스껍고 이상하다며 토를 자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입덧처럼 말이죠. 그걸 본 전 처음엔 공황이 또 찾아왔나 싶어서 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아가 가만히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급하게 집을 뛰쳐나가더라고요.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시아의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내밀길래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2줄이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시아에게 이게 무슨 일이니? 연애도 안 하던 네가 무슨 일이냐? 물으니 시아는 자주 클럽에 놀러 가는데 그때 만난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반대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지우자고 했죠. 시아는 그런 저의 손을 뿌리치며 엄마, 나 예전부터 말했잖아. 결혼은 하지 않아도 좋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고. 어차피 남자한테 관심도 없었어. 오히려 나에게 임신이 축복처럼 느껴져. 그냥 이에 낳아서 애랑 둘이서 살래. 나 그럴 만한 능력도 돼. 라며 저를 차분히 설득하더군요. 워낙 본인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해내는 시아였기에 시아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아와 지아는 1살 차이 나는 아이들을 낳아 이제는 가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시골집을 놀러 왔었죠. 그렇게 행복하고 단란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제 목숨을 팔아서라도 돌리고 싶은 그런 날이 있었어요. 재준이가 시아와 지아에게 아이를 맡아줄 테니 자매끼리 1박 2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했나 봐요. 고민하다가 시아와 지아는 차라리 엄마 얼굴이나 보고 오자, 간 김에 농사도 도와드리고 와야겠다 하며 저희 집으로 오는 날이었죠. 그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재준이가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재준이는 저에게 시아와 지아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라고 물어보았죠. 저도 그제서야 시계를 쳐다보니 아침 11시에 출발했다던 시아와 지아였는데 벌써 오후 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준이에게 애들 가끔 요 근방에 주차해두고 산책도 하고 오잖아. 그런 것 아닐까? 걔들도 수다 떨기 시작하면 전화도 잘 안 받잖니? 라고 말을 했더니 재준이가 저에게 오늘 지아가 이상한 말을 했다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지아가 시아와 함께 저희 집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에 꿈을 하나 꿨대요. 그런데 그 꿈에 제 아버지, 즉 자매의 할아버지가 나온 거죠. 지아와 시아는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가 반가워서 펄짝펄짝 뛰면서 안기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떼끼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썩 돌아가! 하며 무섭게 화를 냈대요. 그래서 지아는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지만 시아는 빵긋빵긋 웃으며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며 폭 안기더랍니다. 그러면서 시아가 지아를 보고 언니 빨리 와, 할아버지가 이놈 이렇게 화를 내도 이렇게 좋아하시잖아, 얼른 와 이러더래요. 그런데 이때 제 아버지가 니들이 이렇게 원하니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구나.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니? 딸에게 미안해도 어쩔 수가 없다 하며 그렇게 셋이서 서로 손을 잡고 강을 건너는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준이는 너무 찝찝한 꿈을 꾼 것 같으니까 다음에 가면 안 되냐고 했대요. 하지만 시아가 형부, 언니가 개꿈 꾼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크게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이번에 아주 풍년이 되려나 보지. 돌아올 때 좋은 쌀 가지고 올라갈게. 알았지? 하며 넘겼대요. 재준이는 그런 시아의 농담에 안심이 되어 운전 조심히 하라고 한 뒤 끊었다더군요. 그러고 도착할 시간이 넘었는데도 시아랑 지아 둘 다 전화가 되지 않는다며 정말 아무 일 없는 게 맞겠죠, 어머니? 라고 이야기를 마치는데 저도 갑자기 불현듯 며칠 전에 꿈에 나타났던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게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평생 가꾸신 벼농사를 짓는 논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더니 뒤에 서 있는 절 눈치채셨는지 그동안 잘 지냈니? 시아와 지아가 참 잘 자랐더구나. 나 때문에 그런 병을 앓은 것 같아. 참 마음이 무거웠단다. 내가 겪어봤지만 그거 정말 몹쓸 병이더구나. 그래서 내가 죽었던 날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에 들지 뭐냐 하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버지는 그 병은 죽어서나 치료되는 몹쓸 병이지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셨고 저는 꿈에서 깼어요. 저는 재준이가 들려준 지아의 꿈 이야기와 제가 꾼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아버지가 지내셨던 집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집의 담벼락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지아와 시아가 저희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 아버지 집은 내리막길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밤에 논에 들렀다가 오는 길에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아 그대로 담벼락에 부딪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던 그 담벼락 거기 그대로 아이들 차가 박혀 있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더군요. 저는 바로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아와 지아도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저랑 남편은 2년 동안 정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아이들이 죽었던 곳을 찾아가 국화꽃을 놓고 왔고 그곳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죠. 저희가 기운을 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재준이 덕이 큽니다. 저희가 정신을 놓고 사는 동안 재준이는 자주 시아와 지아를 쏙 빼닮은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를 보러 내려왔어요. 막상 눈앞에서 시아와 지아를 쏙 빼닮은 아이들을 보니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재준이는 그 사이 시아가 낳은 딸을 본인 호적에 옮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재준이에게는 평생을 잘해주어도 모자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네요. 저희도 그동안 모아온 재산의 일부를 재준이에게 넘겼습니다. 재준이는 계속 이러지 마시라 거절했지만 제가 완고하게 밀어붙였어요. 우리 시아와 지아 목까지 가져가서 남부럽지 않게 아이들 키워내라며 억지로 지어주었습니다. 아마 시아와 지아도 그걸 바랐을 거예요.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거기다가 자기 아이도 아닌 시아의 딸을 거둬들인 것을 보면 재준이는 저희 부부에게 정말 은인입니다. 아직은 사고 당시의 장면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고 가슴이 저려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가 꿈에서 했던 말이 생각나곤 해요. 죽어서야 치료되는 몹쓸 병이라고 했던 말이요. 아마 아버지는 너무 괴로워하는 시아와 지아를 보며 어쩔 수 없구나 하며 데리고 간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마음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드디어 아이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구나. 정말 자유로운 몸과 정신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남편과 재준이와 함께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나중에 하늘에 가서 시아와 지아가 너무 고생했어 하며 꼭 안아주는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